네, 안녕하세요. 손혁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오늘은 이전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이훈 씨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탤런트 이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야구를 너무 사랑하는 그 야구 팬인데요. 우선 손혁 씨가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책과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물론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요, 네. 손혁 씨에게 지금 우리 야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예. 여러 가지 통념들이 있는데 네. 그 몇 가지만 예. 사실인지 아닌지 손혁 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거, 미국의 야구 선수와 한국의 야구 선수가 체격 조건이 다른데 예. 미국 야구 선수의 폼을 그대로 배워서 응용하는 따라 같이 해도 되냐? 건지. 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선수들은 거의 미국 폼에 근접해 있고 네. 또 몸 역시 미국 네. 선수들하고 근접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폼을 쫓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예. 그 투수가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예. 팔에 예. 아주 최적의 그 위치라든지 위치. 뭐 각도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예. 뭐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건 사실이라기보다 네. 저희 나라는 팔의 각도가 높아야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았다는 그 타자들이 WBC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모든 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위에서 던지는 게 치기 쉽냐? 앞에서 던지는 게 치기 쉽냐? 아니면 어떤 게 더 치기 어렵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두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최대한 앞에서 던지는 게 치기 어렵다. 타자들이. 네. 그 이유는 네. 공이 여기서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정말, 더. 네, 앞에서 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높이에서만 던져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투수는 절대 최대한 높이 던지려면 이렇게 던지는 게 가장 높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는 던질 수가 없어요. 네. 사람 몸은 이렇게 던지려면 몸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글쎄 말입니다. 네. 이게 다 이렇게 높이 던지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다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약간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틀어져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팔은 이렇게 뒤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로 정면으로 딱 봤을 때 몸이 1cm가 이렇게 벗어나면 팔은 뒤로 2cm가 와요. 4cm가 벌어지면 8cm가 뒤로 와요. 그럴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이 먼저 떨어지니까 타자가 체감 속도가 느려져요. 타자가 느끼는. 또 하나는 여기서 던지는 것보다 앞에로 한 2, 3cm만 끌고 올 수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의 속도를 2, 3km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투구 속도가 저하되고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공을 놓게 되면 이 앞부분이 다 다치게 돼요. 부상이. 그렇죠. 부상.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아픈 선수들은 네. 자기 폼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뒷부분이 아픈 투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위에서 놓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앞에서 놓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 롤란 라이언도 보면 네. 투구폼을 바꿨습니다. 네. 그게 참 어려운 일일 텐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30대 투구고, 네.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40대 때 던졌던 네. 투구폼인데, 이제 롤란 라이언이 그 탐하우스한테 와서 네.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오랫동안 정말 투수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폼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네. 그랬더니 탐하우스가 사이드로 던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롤란 라이언이 그러면 내 커브는 이렇게 12시에서 6시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데 네. 그 커브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거 역시 사이드로 던져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탐이 나중에 한 얘기인데 너무 위에서 던져야만 공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강박관념을 깨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주려고 사이드로 던지라고 한 거예요. 이제 롤란 라이언 같은 경우는 한 7cm에서 8cm 정도 넘어져 있던 걸 이렇게 반드시 바꿔줬어요. 글쎄 말입니다. 완전히 자세 달라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네. 물론 30대 던졌을 때는 한 330개 정도, 약 330개 정도 삼진을 잡고 삼진을. 네, 볼넷은 한 200개, 약 200개 정도 줬다고 해요. 네. 근데 바꾼 뒤로 삼진은 한 300개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0개 정도가 줄었죠. 떨어졌네, 오히려. 근데 볼넷은 80개 정도밖에 안 줬대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서 놓는 것보다 앞에서 놓는 게 제구력적으로 훨씬 더 좋죠. 공의 스피드 역시. 그리고 아무 부상 없이 네. 47살인가 6살까지 야구를 했어요. 참, 그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투수가
17가지 던진다는 건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손혁 선수한테 올바른 투구법을 배우면 네. 그 선수들은 다 오래 야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래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 저대로 가르친다. 그럼 네. 다 된다. 이건 아니죠. 네. 한 가지는 뭐냐면 30살에 수술할 거 35세. 네. 35세 수술할 거 40에 늦춰줄 수 있다 이거죠. 선수의 생명을 네, 더 길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수술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갖고 태어나면 수술을 해야 돼요. 다만 그거를 좋은 운동과 좋은 폼을 하게 되면 네. 최대한 늦춰줄 수 있으면 어쩌면 현역 동안 한 번도 수술을 안 하고 야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예. 참 신기합니다. 네. 그럼 손혁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제 손혁 코치네요. 네, 그렇죠. 뭐. 손혁 코치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릴리스 포인트가 네.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타자는 그렇죠. 공을 더 위협적으로 더 네, 빠르다고 더 빠르다고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 나라는 높이 던지는 이유가 네. 각도 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높이 던지면 타자 생각에는 위에서 공이 떨어진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죠.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앞에서 공을 놓을 수 있다면 네. 타자가 느끼는 각도는 1도 이상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냥 높게 던지는 거와 앞에서 던지는 거가 실제 타자가 느끼기에는 각도 차이가 1도뿐이 안 난다.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까? 저희는 아직도 각도를 많이 높이 중요시 여겨요. 네. 근데 물론 투수들 중에 나는 그래도 위에서 던지는 게 편하다.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선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고치기 어려운 걸 저도 많은 경험으로 해봤으니까. 네. 다만 그런 투수의 경우는 눈과 어깨가 최대한 평행이 되게 공을 놓는 순간에 그렇게 하면 최대한 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들 요즘 보면요. 네. 리스 포인트가 높지 않고 네, 다. 점점 앞으로 이게 오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러면 그게 그래서 뭐 윤성민이나 유현진 선수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최고 투수였던 선동열 선배 역시 네. 여기서 던졌기 때문에 앞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선동열 선배 투구를 보면 사람들이 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이 여기서 오는 것 같다. 정말 팔이 여기서 공을 놓는 것 같다는 느낌. 바로 타자 앞에서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건 생각을 한 번씩 바꿔보는 게 어떠냐.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완 투수. 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투수는 투구판 오른쪽에서 끝을 밟고. 좌완 투수는 투수판 왼쪽에서 던져야 또 타자가 느끼기에 이 각도가 각도 생긴다. 차이가 네. 생긴다. 네. 그거 역시 중요한 건 각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최대한 앞에서 던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까? 네. 다만 몸이 목표인 포수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 라인은 거기에 맞춰서 바꿔서 밟아줘야 돼요. 그건 제가 드래그 라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역시 나는 오른쪽 끝을 밟고 던져야만 편하다. 그런 투수는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몸통이 정면으로 되게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야구, 일본 야구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일본 야구를 볼 때 느꼈던 거는 일본 투수들은 왼발을 든 상태에서 정지해서 그러니까 제공 시간이 참 길어요. 정지했다가 그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데 그건 효과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리를 드는 동작은 처음으로 힘을 생성시키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힘을 목표인 포수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하지만 쓰게 되면 끊기는군요. 다리 들었던 힘은 없어져 버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효율이 떨어지고 효과적이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어린 투수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워서 균형과 자세를 잡힌 후 던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게 버릇이 돼서 커서도 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균형과 자세가 잡히면 빨리 이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구 동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트라이드를 할 때는
무릎과 발이 꼭 일직선이 돼서 떨어져야 한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리는 어떻게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야, 또 무릎의 모양 역시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반이 이렇게 벌어져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임창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창룡이 같은 투구를 보면 완전 벌어져서 던져요. 또 구대성 선배 같은 경우는 서 있는데도 다리가 이렇게 돼요. 구부러져 있죠. 대성이 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좋다 바꿔버리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골반의 힘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남들보다 강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스트라이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폼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뭐 뒤꿈치가 먼저 떨어지는 게 좋다. 뭐 앞꿈치가 먼저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스트라이드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손흥 코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통솔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체형에 맞게 편안하게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그게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뭐 팔을 최대한 앞에 놓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몸에 알맞는 투구 폼으로 갖고 던지는 것이 가장 좋은 투구 동작. 스트라이드 할 때도 무릎과 발을 꽉 일직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 들어와도나 조금 벗어나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투수들이 던질 때 투수판을 밟고 던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투수판을 안 밟고 던지는 투수판을 밀고 던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그거 정말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투수판은요. 이훈 씨도 생각했듯이 저희가 지금 최대한 앞에서 던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투구판이 있으면 밟고 던지는 것이 포수랑 가깝겠어요? 아니면 안 밟고 던지는 것이 포수랑 가깝겠어요? 당연히 안 밟고 던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밟고 던지는 게 훨씬 좋아요. 더 가까운 데서 공을 던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투구판이랑 또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반칙 투구가 되는 거예요. 반칙 투구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구판만 다리에 붙어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투구판을 밟고 던지게 되면 각 마운드마다 이렇게 파져 있는 게 각각 틀려요. 투구판이. 그래서 다리를 들 때 아니면 다리 들면서 나갈 때 몸의 균형과 자세가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구판을 대고 던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럼 투구판을 밀고 던지는 건 어떻습니까? 밀어라, 막 뒷발로 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저 역시 밀고 던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는 느낌일 뿐이에요. 실제는 끌려 나와요. 왜냐하면 투수가 공을 던지게 되면 다 다리가 이렇게 끌고 나오는 모양이 보여져요. 만약 밀고 나왔다면 여기서 들려야 되거든요. 다리가 들려 나온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끌리고 그 다음에 차면서 밀리는 건데 그걸 사람들은 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구판을 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느낌일 뿐이지 끌려 나오는 게 뒷발이 끌려 나오는 거군요. 정답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트라이드 부분에서 그것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6발 반에서 7발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가야 돼요. 보폭이. 그럼 여기가 밀면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쑥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끌려 나오는 게 정답인 거죠. 공을 던질 때 왼쪽 이 글러브를 최대한 빨리 가슴으로 당겨 와라. 그렇게 당겨 와야 이게 빨라지니까 공이 더 위협적인 공이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당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글러브를 당겨 와야만 이게 빨리 나와서 공이 빨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은 맞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당겨 와야 되니까. 하지만 글러브를 이렇게 당겨 오면 힘은 일로 분산이 되게 돼요. 그렇죠. 뒤쪽으로. 근데 힘은 목표인 포수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달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비효율적인 투구 동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투구 동작은 글러브를 살짝 당겨오고 가슴이 최대한 글러브로 가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까이서 던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던지는 것보다는 글러브가 앞에 있고 몸이 가게 되면 훨씬 더 앞에서 투구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어차피 글러브랑 몸은 밀착돼야 되는데 글러브를 당기는 게 아니라
몸이 글러브에 밀착을 하는 거예요. 간다는 느낌으로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손혁 코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타자에 가깝게 공을 던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위협적인 네. 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팔 길이가 네. 짧게 던지는 것보다는 그럼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길게 던지면 유리하겠네요. 그거는 좀 말이 약간 틀린 네. 그렇습니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 팔의 길이도 각각 다르고 그렇죠. 태어난 몸도 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개인에 맞는 팔회전을 가지면 돼요. 대신 이 팔의 모양과 이 팔의 모양이 같아야 돼요. 오른팔과 왼팔의 모양만 같게 하면 길이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길면 같이 길고 왼팔도 길어야 되고 짧으면 같이 짧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려오면 같이 올라가고 그 이유는 균형과 자세를 잡기 밸런스를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제일 중요한 거죠. 역시 그것도 자기한테 적합한. 근데 이때 이제 회전은 이 팔의 회전과 이 앞의 회전이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러니까 뒤의 회전보다는 앞의 회전이 커야 된다. 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최소한. 네. 그 이유는 뒤의 회전보다 앞의 회전이 작게 돼버리면 이 앞에 있는 관절들이 뼈가 부딪히게 돼요. 속에서.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부상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런데 이렇게 살짝 부상이 생기는 경우는 밴드 붙이면 되는데 빨리 났을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그렇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또 오랫동안 걸려요. 회복 기간이. 그러니까 최대한 회전이 같거나 아니면 크게 던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변화구를 많이 던질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변화구가 아니라 네. 일단 많이 던지면 부상의 원인이 크죠. 그건 변화구든 직구든 그게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투구수가 많으면 부상 그렇겠죠 아무래도. 잘못된 폼으로 변화구를 던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많은 거예요. 이윤 씨가 생각할 때는 네. 직구를 던지는 게 부상이 많이 생기겠어요? 변화구나 포크볼 같은 변화구를 던지는 게 부상이 훨씬 많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변화구를 던질 때 부상의 위험이 크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직구를 던질 때 훨씬 더 부상이 많이 생겨요. 직구를 던질 때 팔 회전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을 많이 던져서 부상이 생긴다 이러지는 않아요. 올바른 폼으로 올바른 몸을 가지고 있다면 네. 부상의 위험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손혁 코치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투구 동작의 첫 번째인 와인드업과 퀵모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